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지금은 새벽 4시 50분입니다. 제가 이제 2시 조금 넘어서 이제 깨가지고 이 엔비디아 젠슨 황이 양자 컴퓨팅 리더들 앉혀놓고 했던 패널 토론 전체적으로 번역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GTC 2025년 퀀텀 데이 패널 토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퀀텀 컴퓨팅 우리가 어디 있고 어디로 향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젠슨 황 CEO가 패널 토론 MC가 되어서 수많은 초대된 분들이 이제 양자 기업의 리더들이다. 이 기업들을 눈여겨봐야겠구나. 요거를 최소한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여기 피터 제프맨 아이온큐 의장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파스칼, 마이크로소프트, D-Wave, 컨티뉴엄, AWS, 리게티 등 사이퀀텀, 큐에라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들 많이 참여를 했죠. 사실 특별한 발표나 뭐 쇼킹한 뉴스 같은 건 없었어요. 그래서 추정컨대 이로 인해서 실망 매물들이 나오면서 단기적 하락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1, 2, 3부로 진행을 했는데 재밌는 게 1, 2부에는 스타트업 대표들 모아서 한 5, 6명씩 진행을 해놓고 3부에는 마이크로소프트, AWS, 빅테크 임원 2명만 모시고 인터뷰를 해서 빅테크들을 좀 특별 대우해준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젠슨 황이 자기소개해라. 언제쯤 어떤 분야에서 실용성 낼 거냐. 큐빅 수준이 어느 정도고 큐비트 구현 방식이 지금 많은데 앞으로 합쳐질 거냐 말 거냐. 뭐 내년에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힌트는 이거죠. 불과 제가 투자를 시작했던 2021년만 해도 양자 컴퓨터가 뭔지 사람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는 엔비디아 세상의 대장 중 하나죠. 여기에 양자 코너가 신설이 됐고 젠슨 황이 양자 리더들을 모아서 진행을 했는데 내년에 또 있을 거다. 그리고 내년에는 시연을 보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양자가 엄청나게 우리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때에 비하면 뭐 비교할 수도 없죠. 그래서 양자 산업 리더들은 대략 100개의 논리적 큐빗은 오류가 수정된 거의 완벽에 가까운 고품질 큐빗을 얘기하는데 이게 100개 수준이면 고정 컴퓨터를 뛰어넘어서 유용한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동의하는 듯한 기조였고요. 특히 지금은 슈퍼컴퓨터가 CPU, GPU가 합쳐진 상태인데 여기에 QPU, 양자 컴퓨터가 합쳐지는 형태로 쓰일 거다. 제가 재작년 여름부터 했던 얘기인데 이 흐름대로 가고 있고요. 양자로 AI가 강화될 것이다. 이 얘기 가장 많이 나왔고 엔비디아가 AI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관심이 많았겠죠. D-Wave CEO는 젠슨 황에게 좀 반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도 젠슨 황이 양자 오래 걸릴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아니다, 너 잘못 알았어 이런 얘기를 했었죠. 직접적으로. 대화 중간에 젠슨 황과 좀 어색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어요. 약간 언쟁 비슷한 분위기로 가서 젠슨 황이 나는 당신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좀 불식을 시켰는데 조금 공격적인 부분이 좀 있었고요. 대부분의 기업들은 양자는 당장이 아니라 좀 걸릴 미래다라고 우회적으로 얘기했는데 재밌는 거는 D-Wave, 아이온큐, 컨티뉴엄만이 우리는 당장 가치를 내고 있고 당장 실용화 사례를 내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 세 기업을 눈여겨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저는 이 안에서도 매출을 제일 많이 내는 곳이 아이온큐이기 때문에 아이온큐 투자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피터 제프맨 의장은 엔시스와 함께 현재 운영 중인 솔루션에서 36큐비트 포르테 양자 컴퓨터를 활용해서 성능을 12% 개선했다. 즉 유일하게 운영 중인 솔루션 실제 쓰이고 있는 것에서 개선한 거는 우리가 처음이다. 다른 애들 뭐 이거 했다 하는데 결국에는 연구실 수준의 R&D였고 실제 실용성이 없다라는 거 우회적으로 얘기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주장을 했고요. 어쨌거나 과거 10년 전에 인텔 CEO, 지금은 전문 CPU, 젠슨을 공격했고 미약했던 것 같이 지금 양자가 그 시점에 있다는 거죠. 젠슨은 가장 강력한 사람이 됐지만 양자는 아직 약자지만 그 상태가 앞으로 엔비디아가 커진 것 같이 양자도 그랬으면 좋겠다. 다른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엔비디아 같은 거인들이 있는 곳까지 닿는데 10년, 15년이 걸리더라도 지금 시작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다시 한번 했고요. 양자 리더들은 내년에 보다 구체적인 양자 사용 사례들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아이온큐 같은 경우 생성형 AI에다가 양자를 더해서 AGI, 인간 정도 지능의 AI가 거론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AI에 양자가 합쳐질 거라는 거, 또 구체적인 양자 사용 사례가 앞으로 확산되면서 나올 거라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또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CQC라는 회사에서 1946년에 애니악이 나왔는데 그 당시 우리가 그걸 봤다면 누가 우리가 이걸 통해 차를 소환하거나 친구와 실시간 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을까. 양자 컴퓨터를 통해 모든 상상을 하고 모든 것을 시도해보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이다 라는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줬고요. 또 얼마나 걸릴지, 이건 또 AWS에서 한 얘기인데 우주 프로그램과 비슷하다. 달에 가야 하는데 당장 가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 중에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하루 만에 끝날 문제가 아니고 여정이다. 많은 발견이 있을 것이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끝은 위대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젠슨이 이 양자 리더들한테 이런 조언을 해줘요. 엔비디아가 성장했을 때 처음부터 큰 시장에 불가능한 목표를 노렸던 게 아니라 게이밍 시장이라는 작은 시장에서부터 작은 목표, 달성 가능한 목표를 달성한 후에 성장 동력을 찾아서 크게 확장했던 것 같이 양자도 너희들도 자기만이 잘할 수 있는 고정컴이 풀 수 없는 이 좁은 시장을 집중적으로 노려서 뚫은 후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서 성장해라 라는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자연 속에 살고 있고 인간의 뇌가 양자 컴퓨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연을 더 잘 흉내내면서 인간이 닿지 못한 이런 고부가 가치 영역에 도달하려면 양자 컴퓨터는 반드시 구축되어야 한다라는 점에 모두가 동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젠슨 왕이 끝나기 전에 전체적으로 정리를 잘 해줬어요. 오늘 이 퀀텀데이 개최하게 되면서 기뻤지만 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얘기를 어떻게 나눌지 걱정이 됐고 과학 어렵죠. 실용성 우리에게 필요하죠. 이 두 개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다행히 오늘 아주 잘 진행됐다. 처음이긴 했지만 그 양자 컴퓨터는 고정 컴퓨터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GPU, CPU 기반의 슈퍼컴퓨터에 양자가 합쳐져서 QPU가 합쳐져서 우리가 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푸는 것을 의미한다. 생물학, 화학, 재료과학 등의 분야에서 양자 컴퓨터를 활용해서 고정 컴퓨터를 훨씬 더 뛰어나게 할 것이다. 따라서 AI를 크게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오늘 큰 교훈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이온큐가 어젯밤에 NCS와 이 소프트웨어 기반의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내는 곳이죠. 주요 양자 컴퓨팅 성과를 달성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걸 했냐? 의료기기 설계 과정에서 양자 컴퓨터가 개입을 해서 성능 향상을 실질적으로 제공했다라고 합니다. 혈액 펌프의 유체 역학을 시뮬레이션해서 설계를 최적화, 효율성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했는데 기존 방법보다 12%더 빠른 속도를 기록했다. 굉장히 적은 성과 같지만 실제로 쓰고 있는 솔루션에 이런 현실적인 성과를 가져다 준 건 처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양자 컴퓨팅 업계 전반에 매우 중요한 이정표이고 주요 고전적인 방법을 뛰어넘는 실제 성능 향상 사례를 내놨다. 그래서 아이온큐 포르테라는 36큐빗 실제 생산이 되고 있는 양자 컴퓨터이고요. 그래서 양자 기반 고성능 컴퓨팅이 현재 수준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현실 세계에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이 아이온큐가 개발한 다목적 양자 최적화 방법이 쓰였고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자동차 안정성 평가, 물류 공급망 최적화, 생산 일정 관리, 금융 포트폴리오 최적화 등 다양한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늘 했던 얘기들 정리를 좀 해보면 많은 사람들은 오늘 주가 많이 떨어진다고 망했네, 장례식이다, 뭐 엔비디아 개최하는 거 뭐 하러 갔냐, 엔비디아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양자 컴퓨터를 2021년 하반기에 제가 투자 시작했을 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는 모두가 다 알 뿐더러 현 시대 AI의 대장인 엔비디아가 가장 큰 자사회 컨퍼런스에 양자를 메인으로 등장시키고 있고요. 내년에도 등장시킬 거고 내년에는 시연도 보고 싶다라고 했을 정도로 엔비디아도 놓칠 수 없는 양자가 됐다는 거, 또 양자 가속화 센터를 세우기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양자는 큰 흐름으로 온다는 거 우리가 체크를 했어요. 누가 R&D 단계에 머물고 있고 누가 상업화를 하고 있는지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죠. 투자를 한다면. 상업화하고 있다라고 말한 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이온큐, 컨티니엄, 디웨이브밖에 없는데 셋 중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니콜레 데마시 신임 아이온큐 CEO도 강조를 했지만 매출이 중요하다. 결국 다들 내가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결과를 보여주는 건 숫자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제 상업화를 주장하는 기업이 아이온큐, 디웨이브, 컨티니엄인데 지난 1년간 낸 매출을 비교를 해보면 아이온큐는 4,300만 불, 컨티니엄은 2,400만 불, 디웨이브는 900만 불 정도로 지금 상업화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업 중에 1위는 아이온큐라는 게 자명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양자 옥석 가리기 해서 큰 흐름에 탑승하는 게 중요한데 당장은 이게 잘 보이지 않지만 결국엔 매출이 그 증거이다. 그래서 저는 아이온큐 롱 폴더 롱텀이라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주가 하락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공부가 덜 되셨습니다. 너무 불안하시다면 시드를 줄이시거나 다른 투자처를 알아보시는 게 낫고요. 아이온큐나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진짜 2030년을 보고 길게 긴 호흡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뭐 지금 반토막 나서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저같이 오래 공부하면서 투자한 사람들은 10불 언더에서부터 꾸준히 사왔기 때문에 지금도 수익이 3배, 4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모아가면서 투자한다면 결국에
뭐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도 내가 수익이 몇 배인 시점에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큰 혁신이지만 다가올 미래 산업이 쉽게 빠르게 당장 내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들을 고려하시면서 공부하면서 침착하게 오래 보는 현명한 투자자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젠슨왕과 양자 컴퓨팅 리더들의 패널 토론 봤는데 젠슨왕을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보면서 뭔가 깊은 의도를 가지고 이런 걸 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내가 대장인데 너네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보고해봐. 약간 이렇게 면접 보는 느낌도 들었고요. 결국에는 자기들이 패권을 잡고 있다가 올라오는 데 있으면은 뭐 죽이려고 하든지 또는 사려고 하든지 하겠죠. 그래서 결코 파트너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파트너라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에 젠슨왕도 패권을 양자한테 넘겨주지 않으려면은 잘 보고 있다가 죽이거나 가져가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참여한 거에 대해 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신경전 가운데 진짜 인텔과 엔비디아 관계가 역전된 것 같이 나중에 엔비디아와 양자 간의 위치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지켜보면서 길게 현명하게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빠르게 전달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